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AI 기업 인수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AI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선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올해 AI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또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앞당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급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인공지능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뛰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또 AI 면접을 도입한 사례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또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서비스 업종도 늘어나는 등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AI 기술 개발이나 투자에 뛰어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잇따라 결실을 맺은 겁니다. AI 면접 시스템, AI 챗봇 서비스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그 AI 기술이 이제 굉장히 좀 핫했는데 또 미국의 AI 연구소인 오픈 AI가 또 지난 여름에 공개한 GPT-3가 대표적인데요. 무려 1,750억 개 매개 변수와 데이터 세트 3,000억 개를 사전 학습한 이른바 언어 모델입니다. 사람과 흡사한 텍스트 작성 능력을 갖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우리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10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자율주행 레벨 4단계로 운영돼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레벨 4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단계를 뜻합니다. 또 테슬라도 10월에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를 또 판매하기 시작해 또 화제를 낳았습니다. 사람과 흡사한 텍스트 작성, AI하고 대화를 텍스트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텍스트 작성도 가능하고 또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그런 뉘앙스까지 파악을 해서 굉장히 섬세한 텍스트 작성 능력을 갖췄다는 여기에 로봇 택시까지 등장을 했다. 아직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해외 선진국 기업들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해외가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정말 투자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거액의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난 10년간 이 IT 기업들이 펼친 AI 스타트업 인수전 현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으로 삼았을 때 AI 스타트업 20곳을 인수한 애플이 이 지금 인수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AI 스타트업 635곳이 이들 거대 IT 기업들에 인수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이 AI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렇습니다. IT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고 또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군요. AI 쪽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장이죠. 지금 다른 산업군은 굉장히 침체인데 AI 시장은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AI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난 2018년에 73억 달러에서 2024년 794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무려 49.3%에 달합니다. 연평균 거의 막 50%씩 성장을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2024년 2조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58%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국도 뭐 세계 AI 대전에 결국 조금 늦게 참전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잠재력이 좀 높은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AI 기술도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희대 이경전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님의 인터뷰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아주 우수한 AI 관련 학술 대회에 나오는 논문의 수로 만약 본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그러니까 30~40%가 중국, 그다음에 20~30%가 미국. 그래서 전체 3분의 2 정도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한 5~6위에서 10위 사이. 전 세계 포션으로 치면 한 3%에서 5% 정도의 논문 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그 인구가 적고 작은 나라지만 어떤 엘리트 체육으로 올림픽에서도 꽤 강국이 된 것처럼 AI의 경우도 잘하고 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5, 6위에서 10위 사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5, 6위에서 10위면 좀 사실 좀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세계 10위권 안쪽이면은 뭐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한국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죠. 그렇죠. 그 한국의 그 나라 크기와 인구 규모를 봤을 때 그 올림픽처럼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방금 들었는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AI 시장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 아까 말씀드렸을 때 58.8%로 글로벌 시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AI 기업하면 주로 뭐 빅테크 기업들만 들어봤죠. 어떤 기업들이 잘 알려져 있는지는 사실 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국내에서 좀 성장률이 가파르다고 하니까 좀 이름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인공지능 아시는 분들만 또 아시는데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그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성장기업부의 유호성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PC나 모바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배너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광고 배너와 다를 게 없지만 가구 구매를 원했던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드테크 기업 와이더플래닛의 인공지능이 구매 확률이 높은 소비자를 공략해 맞춤형 광고를 보여준 건데 이 기업의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합니다. 사람의 소비 행태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뭐 새로운 상품도 생기고 새로운 매체도 생기고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그런 거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행태에 반응을 해주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처럼 틈새 시장을 노려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벤처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분야는 의료 AI인데 뷰노와 루닛, JLK 세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의료용 영상을 판독해 질병을 판별하고 의사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습니다. 특히 뷰노의 매드솔루션은 식약처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 의료기관 130여 곳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 강점을 보이는 솔트룩스는 AI 콜센터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고객사 확보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 NH농협 등 금융권과 삼성전자 해외 고객센터에 도입되는 등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또 바이브 컴퍼니는 LH와 손잡고 가상도시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알체라는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인천공항과 금융권의 신분증 위조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AI 벤처들의 특화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국내 AI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저것들이 다 상장사죠? 대부분 상장을 최근에 했거나 아니면 네. 상장을 또 앞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저 중에서도 김 기자가 볼 때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의료 AI 기업들을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미 지난해 상장한 JLK나 또 내년 상장 예정인 뷰노 그리고 루닛
딥노이드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들 기업 모두 뛰어난 영상 판독 AI 기술력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 인공지능의 핵심이 일단 데이터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학습을 해야 그만큼 더 좋은 역량을 가진 그런 AI가 나오는데 한국이 그 병원 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고성능 의료 AI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지금 마련돼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의료 AI처럼 또 한국은 카테고리 킬러 AI 스타트업들이 또 많다는 게 특징인데 또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각광받고 있는지 이경전 교수님의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은 좀 스타트업이 잘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전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마치 BTS만 우리가 음악계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AI 산업계에서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좀 AI 기반의 에듀테크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한국의 리드라는 회사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은 인공지능 챗봇을 할 때 채팅 API 사업에 진출해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좀 샌드버드라는 회사. 특정 카테고리 킬러가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 더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특정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거기 사용자들을 락인하다 보면 거기 데이터를 계속 활용해서 점점 알고리즘이 강화되면 여기서 작게 시작한 회사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카테고리 킬러 전략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는 대기업보다 스타트업들이 더 AI 개발을 잘 해나가고 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겁니까? 안 좋다기보다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한 발 좀 늦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한 발 늦은 게 사실이지만요. 또 국내 대기업들도 최근 AI 분야 육성과 투자에 또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2017년부터 글로벌 AI 연구센터 7곳을 설립해서 AI 역량 강화에 나섰고요. 또 카카오도 지난해 AI 개발 전담을 맡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뛰어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KT는 LG U+ 등과 함께 AI 원팀을 꾸렸는데요. 또 기업 실명 AI 인재 양성 교육 과정 개발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 소식이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전담 조직인 LG AI 연구원을 또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또 그래서 또 우리 정부도 최근에 인공지능 인력을 10만 명으로 늘리는 등 인공지능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또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도 앞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인공지능 기술 제2의 알파고가 K알파고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